안녕하세요. 허승용 회계사입니다. 이제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시작되는데요.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 작년부터 많은 준비를 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하셨지만 이제라도 준비를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사전 체크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들을 확인하지 않으면 비용을 아무리 꼼꼼히 반영하더라도 절세는 물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영상 내용 꼭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절세하면 보통 각종 비용이 누락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받을 수 있는 세 감면을 잘 체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법상 요건만 충족이 되면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의 경우에는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최초 창업에 해당이 되고 통신판매업, 제조업 등과 같은 업종 요건을 충족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만 34세 이하의 청년 창업의 경우에는 5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 일반 창업인 경우에도 50%, 그리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 청년 창업인 경우에는 무려 100%를 소득세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적게는 10%에서 최대 30%까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체크만 잘 하고 소득세 신고 때 신청서만 잘 작성해서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렵고 힘들게 영수증을 모아서 소득세를 줄이는 거에만 신경 쓰다가 정작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신청을 놓쳐서 결국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 가장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적용하는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의 경우 법인세와 달리 지방소득세까지 같이 감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더 크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과 같이 추계신고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신청이 가능한데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인데 매출이 2억 5천만 원이면서 2023년 신고 유형이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대상자인 경우 단순경비율이 86%이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을 제외한 사업소득 금액은 3,500만 원이 됩니다. 기본공제 150만 원과 표준세액공제 7만 원만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종합소득세는 369만 5천 원이 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하면 총 세금은 약 406만 원이 되는데요. 만약 이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청년 창업에 해당이 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100%가 적용되기 때문에 406만 원이 모두 감면됩니다. 하지만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시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홈택스의 모두 채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감면 신청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잘 확인하는 것입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계신 사업자분들이 꼭 체크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우리 세법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보다 증가하면 증가인원 1인당 청년 근로자 1명이 증가하는 경우 수도권 중소기업은 1,450만원, 수도권 외의 중소기업은 1,550만원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요. 청년 외에 일반 상시근로자 1명이 증가하는 경우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은 850만원, 수도권 외 소재 중소기업은 950만원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증가한 그 해 말고도 이후 2년간 상시근로자 수가 줄지 않으면 첫 해에 받았던 세액공제 금액을 두 번째 해와 세 번째 해에도 반복해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요. 직원이 없다가 2023년 1월에 청년에 해당되는 직원을 채용한 경우 2023년에 1,5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이 인원이 2025년까지 유지만 되어도 23년에 공제받은 1,550만 원을 2024년과 2025년에도 각각 또다시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청을 놓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직원을 채용 중이신 대표님이라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시는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만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소득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 직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앞서 설명드린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도 중복해서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도들만 잘 활용해도 소득세를 절세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다만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별도로 납부해야 되고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연도의 말로부터 2년 이내에 고용인원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된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사업자의 업종과 직전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2023년을 기준으로 보면 직전 연도는 2022년을 말하고요. 당해 연도는 2023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인 2022년 매출액이 6천만 원 이하이고 당해 연도인 2023년 매출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 적용이 가능한데요. 매출액의 86%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보니 신고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단순 경비율 대상자인 경우에는 요즘에는 국세청에서 모두 채용 서비스를 통해 전화 한 통으로 신고와 납부를 편리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단순 경비율 대상자인 경우 큰 고민 없이 세금 신고가 간편한 단순 경비율로 신고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단순경비율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의 실제 순이익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보다 적거나 손실인 경우에는 오히려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것이 불리한 경우도 많은데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2023년 단순경비율 대상자이면서 매출액이 2억 5천만 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단순경비율 기준 소득금액은 3,500만 원입니다. 소득세는 약 370만 원이 되고요.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10%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실제 순이익은 광고비, 인건비 등 지출이 많아서 2천만 원밖에 안 되는 경우라면 간편장부나 복식장부를 통해 실제 순이익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는 약 144만 원으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것보다 약 226만 원 유리하게 됩니다. 여기에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장부로 신고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기장세액공제 20%를 적용하게 되면 소득세가 144만 원에서 28만 8천 원 줄어든 약 115만 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안내된 신고 유형에 따라 소득세 신고를 할지 아니면 간편장부나 복식장부로 신고를 할지 신고 방법을 잘 선택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간편장부나 복식장부를 통해 신고하게 되면 2023년에 발생한 손실을 최대 15년간 이후 사업연도로 2월에서 이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라면 장부 작성을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도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국세청 모두 채용 서비스를 이용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이 누락된 게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두 채용 서비스란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종합소득세를 미리 계산해서 신고와 납부를 쉽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ARS 전화 한 번으로 소득세 신고와 납부까지 간편하게 끝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득세 신고 때 이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채용 서비스가 정말 편리하긴 하지만 문제는 국세청에서도 수집하는 데이터에 한계가 있다 보니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 관련 항목을 누락한 채로 모두 채용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모두 채용 서비스 대상인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경우 업종과 창업 지역, 대표자의 나이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신청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모두 채용 서비스에는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공제나 감면 항목이 완전하게 반영되지 않은 경우 모두 채용 서비스에는 이런 공제나 감면 항목들이 누락돼서 신고서가 제공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더 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중 중도퇴사한 경우나 중도퇴사는 아니지만 연말정산 때 누락한 세액공제나 감면 항목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꼭 수정 반영해서 신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알아서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입력을 통해 부양가족을 반드시 등록해줘야 하는데요. 소득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가 가능하고요. 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200만원, 그리고 만 70세
이상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100만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부양가족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부분을 수정 반영해서 신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사전체크사항 4가지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설명드린 4가지만 잘 확인하셔도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승용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